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박광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입니다. 정부가 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거주시설 전환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탈시설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주요 내용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탈시설 지원. 일단 지역사회 독립생활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장애인분들의 어떤 지역사회로 전환. 그 다음에 뭐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또 이렇게 지역사회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어떤 기능 변환을 하겠다라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 시설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생활을 하게 될 때 일단 이 거주시설을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다 나가게 되면 이 거주시설의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찾는 이런 부분들도 이 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른 어떤 계획을 좀 보면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이 로드맵에 기반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장애인분들이 어쨌든 자립생활을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나 어떤 이제 법령을 만들고 또 이제 제도를 만들고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어쨌든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시범사업의 주요 취지이고요. 이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역사회 거주 전환 지원을 하겠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본 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을 시작으로 2041년에 이 거주 전환을 좀 종료하겠다,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어떤 돌봄에 대한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추진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지역사회 안에서 시설 생활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어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드맵에 기반해서 실제 이제 시범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서부터 24년까지 진행을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10개 지자체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개 지자체 지금 진행되는 곳은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또 서산, 경주, 전주, 화순, 제주시 이렇게 광역 또는 이제 시군구 단위에서 지금 현재 이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이제 우리 시설 장애인분들이 탈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 이제 핵심 대상자가 지금은 이제 시설 장애인분들인데요. 이 시설 장애인분들의 어떤 주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립정착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자체별로 이 자립정착금이 금액이 좀 다른데요. 뭐 적게는 500에서 이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지자체별로 초기 정착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일단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기반해서 생계급여 등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면 이 생계급여를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권익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후견인, 그 다음에 공공신탁제도, 재무관리 교육 지원 등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학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입지 않도록 이런 권익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의 어떤 서비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범 사업은 자립 지원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탈시설을 좀 전담해서 지원하는 인력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사례 관리, 그 다음에 주거 유지 서비스, 그 다음에 야간의 긴급 대응 등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탈시설 장애인, 이제 지역사회 자립을 하는 그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참여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또는 이제 직업재활 시설도 연계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쪽으로는 장애인 건강주치, 그 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협력 등 일단 시설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료적 건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이런 서비스들을 좀 마련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 뭐 건강검진비 지원이라든지 보조기기 구매 지원, 또 기초생활보장에서 또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도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 및 여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각종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 그다음 여러 가지 낮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 또는 이제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환경 중심으로 뭐 주요 이제 소방서, 경찰서 이쪽이랑 어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에 따라 정부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어쨌든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이런 각종 서비스들을 마련해 놓고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시범사업이 이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아마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의 어떤 특성이나 욕구에 따라 어쩌면 더 많은 세부 서비스가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제시된 어떤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자체가 아예 주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아예 장애인분들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내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뭐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주거전환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이제 민간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 민간기관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탈시설을 하고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민간협력형 구도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지자체 주도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아마 의사소통이 시작이 될 거고, 그다음 민간협력형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이 민간기관으로 연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 내 이제 이 민간협력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 탈시설 지원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 탈시설 이 관련된 이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울시의 탈시설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번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이전에 2013년도부터 사실은 이 탈시설화 어떻게 보면 계획을 수립해 왔고 그 계획에 따라 이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 기반의 탈시설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 주거 서비스를 예시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크게 주거 지원에 있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지원주택, 지원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립생활주택을 통해서 탈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장애인분들이 확보하지만 그 주택 내에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발달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이 비공급형 지원주택의 모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주택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다음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주택 확보 플러스 주거유지 서비스가 진행되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인이 혼자서 이제 사실은 1인 독립주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용기간은 2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사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2019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제 뭐 주거와 관련된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생활비, 뭐 주택관리비, 뭐 공과금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고 이제 주택에 대한 관련된 건 본인이 부담하고, 거기에 필요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는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립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주택은 좀 독립주거 형태를 독립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자립생활주택은 조금 이제 탈시설 지원을 탈시설을 준비하는 단계의 약간 중간집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년 또는 최장 4년까지 입주를 해서 이제 살 수 있고요. 보통 이제 1인 독립거주 형태가 아니라 보통 2, 3인이 같이 근데 이제 1인실을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2, 3인이 함께 공동거주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주택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좀 더 본격적인 독립주거를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자립생활주택에서 이제 지내다가 아예 이제 혼자서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주택을 확보하고 이제 지역사회에 독립주거 형태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 자립생활주택에 사시다가 지원주택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지원주택에서 이제 독립주거 형태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표상의 가운데 있는 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는 일단 장애인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의 어떤 이런 주택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분들이 직접 주택을 확보를 하고 단 그 주택에서 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이제 비공급형 지원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모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 확보에서부터 지원 서비스까지 필요한 분들은 이런 장애인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 그 다음에 집은 자가로 사실은 이제 확보하지만 그 주거 환경에서의 돌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이 비공급형 지원주택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표상에 있는 부분은 이런 지원주택이나 비공급형 지원주택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돌봄 서비스, 지원 서비스의 예시입니다. 주거에서부터 뭐 일상생활, 사회참여, 뭐 건강의료, 옹호까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택 계약, 입주 지원, 주택 관리에 해당되는 여러 세부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뭐 신체활동, 가사활동, 금전관리, 의사소통, 개인 안전관리, 뭐 돌봄 서비스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낮활동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건강의료와 관련된 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식단관리라든지 운동관리, 수면관리, 약물관리 등의 어떤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의료 지원이라고 해서 응급상황 대응, 뭐 치료 입원과 관련된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옹호 관련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지원이라고 해서 인권 침해 상황에 만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권리 구제나 아니면 그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률 및 구제 지원, 금융사고 대응, 뭐 사회서비스 이용사고 대응,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역사회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위험 상황에 대한 사실 예방과 대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년후견제도, 공공후견인, 신탁연계, 그 다음 권익옹호기관 이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탈시설화 정책이나 어떤 제도 서비스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의 예시로 들어드렸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자체 주도로 사실은 이 탈시설화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희 탈시설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